이제 여기로 이어서 2단원 로그가 뭐였어? 로그는 우리가 지수 A를 X만 곱했더니 B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0 같은 거 10을 막 15번 곱하면 이 숫자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 큰 숫자 가지고 무언가를 연산 계산하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지수만 써먹는 게 로그라고. 그래서 지수는 똑같은가? 지수는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으로 가고 로그 A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B를 여기다가 쓴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게 로그라고. 근데 우리가 로그는 항상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지수를 재계산을 해볼 때 1은 2번 곱해도 1이고 3번 곱해도 1이고 5번 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좀 변해주면 좋겠는데 1일 때는 안 변해. 그래서 a가 좀 1이 아니어야 돼. 1이 아닌데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수면 얘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또 아닌 경우 즉 A가 양수인 경우는 B도 양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이럴 대로 좀 정해 놓으면 이 로그도 이 A가 어디로 간다? 여기 로그의 밑으로 가지. 그래서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A는 양수다. 이게 로그의 밑조건, 밑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뭐냐? 다음 B는 양수여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B를 뭐라 그래? 진수라고 그러죠. 진수. 그래서 진수 조건 이 B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은 한 번 곱해도 1이고 5번 곱해도 1이고 10번 곱해도 1이니까 1이 아닌 어떤 음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음수가 아닌 어떤 A라는 숫자에 대해서 즉 양수에 대해서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보면 양수값이 나오는 이 지수 관계식에서 지수를 써먹는 거. 요 지수를 써먹는 게 로그고 로그는 밑은 그대로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진수는 옆에 진수로 되고 이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밑 조건, 진수 조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고 우리 교재 52번 52번을 한번 보면 자 로그 A의 5가 얼마래? 3이래. 그 다음에 로그 5의 2가 B래. 그러면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항상 미세 지수승은 진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에서 이렇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5의 B제곱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네. 됐어? 그래가지고 뭐 하라 그랬냐면 A의 B제곱을 구하래. A의 B제곱. 그러면 A의 B제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는 뭐 밑에 있고 하나는 지수에 있는데 이게 5가 똑같네. 5가 맞아? 그래서 5 대신에 A의 세제곱 딱 대입한 거 얘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세팅되어 있는 거고 5 대신에 A의 세제곱을 넣으면 A의 세제곱에 B제곱이 2고 그 다음에 A의 2를 곱하니까 3B제곱이 2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A의 B제곱을 구하려면 여기다도 3분의 1 되고 여기다도 3분의 1 되고 그래서 A의 B제곱은 2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3분의 2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떤 시계값을 구하는 형태 그런 종류의 문제를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다음 물표를 넘겨서 쭉 다 그런 내용인데 55번을 보면 로그라는 거는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리수를 넣어놓고 로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진수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 이 로그가 뭐가 되라고? 정의에다 동글뱅이 이 로그가 정의되도록 그 말은 항상 로그의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이럴 때만 로그의 값이 존재하더라. 즉 밑조건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이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그 내용의 문제네. 자, 밑조건 첫 번째 x 플러스 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된다고. x는 0이 아니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고. 그러면 1, 1, 3, 4, 1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다 이거네. 0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밑조건 진수 조건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얘랑 얘 공통된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점수의 곱.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0인데 0은 안 해야 되는데 뭐부터? 1부터 1, 2, 3까지. 이거 다 곱하면 얼마? 6인가? 그래서 답은 6이 되겠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로그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밑조건, 진수 조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에서 지수의 관계식에서 지수를 써놓는 게 로그다. 그러니까 숫자를 새롭게 써놓은 거야. 어떤 게 봐봐. A의 세제곱은 5다라는 이 식에서 요 3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써놓은 거야. 이거 좀 모르긴 한데 이것도 이제 B라는 숫자를 새롭게 써놓은 거야. 5를 B제곱에서 2가 나왔다. 그럼 이 B라는 숫자는 로그 5의 2다라고 새롭게 써놓은 거니까 새롭게 써져 있는 형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 우리가 로그의 성질 아마 9가지에서 뭐 8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앞에 교재 있나? 앞에 교재 18쪽에 쓰지는 않을게. 쓰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넣으라고. 자, 진수가 1이면 얼마다? 로그 값은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다. 다음 밑과 진수 때 로그의 성질하고 가운데 정도 있지. 밑과 진수가 똑같아. 로그 A는 얼마다? 1이다. 다음 2번 2-2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그러니까 먼저 미시 같은 로그 A 미시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해. 그러면 진수끼리 m하고 n하고 곱하면 된다. m은 그게 2번이고 3번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 다음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칠 수 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칠 수 있다라는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밑이 C라는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밑은 분모의 진수로 그 뭐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 있지.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그런 성질이 있고 이제 다 한 번씩 배웠고 아니까 따로 뭐 쓰지는 않을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4-1번 민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다음 4-2 미세 지수는 역수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저기 위에 2-4번하고 좀 비슷한 중복적 내용인데 미세 지수는 이제 역수가 된다라는 거고 4-3번은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4번을 먼저 한 거야. 이걸 한번 써볼게. A의 로그 B의 C는 이 미하고 진수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고. 이렇게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C의 로그 B의 A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면 자리를 바꾸면 이제 그게 4-3번 공식이지. A 똑같으면 자리를 바꾸면 로그 A에 A가 되니까 얘가 1이네. 그러니까 바로 뭐만 나온다? 그냥 뭐야 C만 나오겠지. 이렇게 자리를 딱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A의 로그 A의 B는 A 로그 A하고 A가 사라져서 B만 나온다. 그런 형태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로그의 이런 성질 새로 숫자를 쓰는 새로운 방법이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아마 저기 뭐냐 수업 몇 번 들었다고? 2-3번 했어? 2-3번 했으니까 아마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 있을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려면 문제 풀면서 부지런히 이제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뭐 60번으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면 자 로그 2에
6 빼기 2분의 3 로그 2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4루트 3. 자, 내가 지수 법칙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로그의 성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지수 법칙 또 로그의 성질 다 보면 뭐가 되냐면 미시 통일되어 있어요. 이렇게 2 이렇게. 그럼 미시 통일되어 있으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시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시 통일되어 있으면 아까 이렇게 2분의 3이라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미세 지수에서 2가 날라오고 진수의 지수에서 3이 날라온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이미 봐봐, 얘를 여기다 올리면 미시 통일되어 있는데 얘를 미시를 바꿔버리면 다시 통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이 2가 미세 지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진수의 지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술 굳이 통일이 돼 있으면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빼기 로그의 2에 3의 2분의 3제곱이니까 뭐라 쓸 수 있다?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여기가 3의 2분의 3제곱이면 2 근호 3의 3제곱이니까 플러스 로그 2에 뭐 4루트 3이고 미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 로그 2에 얘는 나누고 뺄셈이니까 나누고 진수끼리 이거 나누기 이거 한 다음에 플러스니까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냐? 6 곱하기 4루트 3을 얼마나 나눠라? 3루트 3으로 나누면 되네.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져서 2 그러면 로그 2의 8이니까 얼마? 8은 2의 세제곱 3 앞으로 떨쳐서 로그 2의 2는 1이니까 3이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됐고 다음으로 또 옆으로 와서 이제 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거 여기서 64번. 자, 로그 3의 루트 5 플러스 4분의 3 4분의 3의 로그 루트 3 5 그 다음에 로그 25의 3루트 3 곱하기 로그 25의 3루트 3 이렇게. 자, 앞에 이제 가로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돼. 미시 통일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밑을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로 통일할 거야? 3으로 통일해야 되겠지? 3으로 통일하려면 얘를 제곱해주면 되잖아.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니까 그러면 제곱하려면 2가 필요해. 그 2를 여기서 만들어줘. 얘를 4를 다 통째로 넣으면 9가 돼버리니까 얼마만 넣으면 돼? 2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4를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요 2를 이렇게 미세 지수로 넣어주고 남은 2분의 3이라는 놈은 아까 통째로 요거는 똑같아. 통째로 위로 올려버리면 미시 통일이 되네. 한번 써보면 로그 3의 루트 5 플러스 4를 2 곱하기 2에서 2를 요 안으로 넣어주니까 로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은 위로 올리니까 얼마나? 5의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루트 5의 세제곱 그러니까 5루트 5냐? 그러면 이제 미시 통일되어 있고 계산이 가능하네. 계산을 할게. 먼저 앞에 가로부터 로그 3의 미시 같은 로그의 곱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25 이거네. 곱하기 로그 25의 3루트 3 이거네. 간단했어. 자, 여기서 앞에 이거 뭐냐? 앞에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끼리 더하거나 미시 같은 로그끼리 더하거나 미시 같은 로그끼리 더하거나 미시 같은 로그끼리 빼는 거는 공식이 있었잖아. 근데 로그끼리에 곱셈 공식이 있어 없어? 이거 무슨 말이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를 계산할 거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를 계산할 거라고. 그러니까 로그끼리 더하거나, 그때도 뭐 미시 같아야 돼. 미시 같은 로그끼리 더하거나 미시 같은 로그끼리 뺄 때는 공식이 있는데 로그끼리에 곱셈은 공식이 없다고. 로그끼리 곱하는 건 공식이 없어. 근데 로그끼리 곱하는 공식은 딱 하나 있어. 공식이 뭐냐?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봐. 내가 밑이 2인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뭐 요 밑이 2로 바꾸나 뭐 K로 바꾸나 뭐 그런 건 상관없어. 곱하기. 얘도 밑변환 공식 써보면 로그 2의 B, 그 다음에 로그 2의 C. 이거는 얘를 밑변환 공식 쓰고 얘를 밑변환 공식 썼더니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꾸면 로그 2의 B하고 로그 2의 B하고 약분할 수 있네요. 이거 곱하기니까 약분. 그럼 남은 게 뭐다?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C만 남았네. 그러면 요 식 가지고 다시 밑변환 공식을 쓰면 결국 로그 A, 여기 분모의 진수는 미수로, 분자의 진수는 진수로 로그 A의 C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원래 이 처음 거하고 나온 결과만 봤더니 어차피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이란 말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약분이 가능하다고. 요렇게. 그래서 뭐 로그 A의 C하고 똑같다.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셈을 지우개 공식이라,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니야. 이제 기억하라고 써놓은 거야. 지우개 공식.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 곱하기 로그 D의 E, 이렇게 여러 개가 곱해져 있더라도 대각선으로 숫자가 똑같다면 BB, CC, DD 똑같다면 다 지우고, 지우개 공식으로 다 지우고 아무 하나만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물론 원래 해법은 이렇게 밑변환 공식으로 쓰는 거야. 밑변환 공식으로 써서 약분을 하는 건데,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대각선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된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3 루트 3이고, 3 루트 3은 3의 아까 2분의 3제곱이냐? 이거 넣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2 근호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 그럼 2분의 3 앞으로 떨치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2분의 3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의 성질 아까 9가지, 8가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하나 추가되는 이제 밑변환 공식의 좀 응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우개 공식이다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곱하기일 때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울 수 있다. 하나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68번. 계속 우리가 로그의 성질 10가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시 암기하고 그거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의 유형인데,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5고, 그 다음에 2의 y제곱, 이게 9다. 뒤에 있는 식을 x,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로그 15의 45, 로그 15, 그 다음에 45. 이거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일단 x하고 y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지수는 밑은 로그의 밑으로 가고 진수고, 지수는 밑은 로그의 밑으로 가고 진수 9로 쓸 수 있네. 그러니까 x도 y도 둘 다 밑이 얼마인? 밑이 2인 로그로 표현이 됐네.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도 뭘로 표현을 해야 돼? 밑이 2인 로그로 표현을 해야 돼.
미편한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15 그 다음에 로그 2의 얼마? 45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음 이 15는 15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3 곱하기 5잖아. 그럼 얘가 15는 일단 여기다가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45는 9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네요. 진수를 되도록 여기에 있는 진수로 나타내줘야지 그거를 x로 바꾸고 그걸 y로 바꾸게 돼. 그래서 요놈은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로그 2의 9 플러스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는데 로그 2의 9는 알고 로그 2의 5는 아는데 로그 2의 3은 모르네. 로그 2의 3은 얼마일까? 로그 2의 3은 여기 로그 2의 9라는 놈이 3의 제곱이어서 여기 앞으로 떨쳐서 이거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로그 2의 3이라는 놈은 2로 나누니까 2분의 y다 라고 쓸 수 있네. 그래서 얘는 결국 2분의 1y 로그 2의 5는 x 로그 2의 9는 y 얘는 x 해서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이제 이쁘게 2x 플러스 y분의 2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딱 쓸 수 있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주어진 어떤 식으로 로그를 표현하는 문제 그거는 밑을 통일해줘야 돼. 어차피 밑을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니까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 써서 뭐 통일해주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또 옆으로 와서 이제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 70번. 자, 당연히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7x 플러스 5는 0이냐? 자, 이거의 두 근을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b라 그랬대. 그러면 당연히 보자마자 뭐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근거기서 관계. 얘가 두 근이면 두 근의 합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여기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로그끼리의 여기 보다시피 로그끼리의 곱셈은 아까 지우개 공식밖에 없다 그러잖아. 지우개 공식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돼. 이렇게 곱한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돼. 밑에 보니까 뭐를 구하라 그랬냐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네. 자,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밑을 봐야 돼. 밑이 2인 로그로 주어져 있어. 그럼 얘도 뭘로 바꿔야 된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a고 얘는 로그 2의 b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b고 얘는 로그 밑변을 공식해서 2의 a로 딱 바꾸니까 문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a, 로그 2의 b인데 여기 합하고 곱이 주어진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 뭐 p 더하기 q가 7이고 pq가 5일 때 뭐 구하는 거? p분의 q 플러스 q분의 p 구하라. 곱셈공식 표현 문제죠 그냥. 뭐해서? 통분해서 곱하고 통분하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곱하고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바뀐다. 이렇게 이것만 이제 사랑스럽게 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새롭게 쓰고 있는 로그 방법으로 새롭게 숫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밑변환 공식을 한번 썼더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 유형 뭐 2차 완전식의 두분이 A, B인데 A 더하기 B는 이거고 A 곱하기 B는 뭐 이걸 보고 A분의 P, B분의 A 이 문제랑 똑같은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문제로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나온 로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먼저 로그의 성질 이 10가지를 정확하게 10가지 정도 되죠. 10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연습해서 그 각각의 문제에서 필요한 어떤 성질들을 정확하게 딱 이제 써서 해결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73번 자 미시 이제 10인 로그를 뭐라 그래? 미시 10인 로그 가장 많이 쓰이는 상형 로그다 그래. 그래서 요 밑을 생략하되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 아니 우리가 12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23 곱하기 10의 세제곱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숫자들은 10진법이라고 그러죠. 10진법 1, 2, 3, 4, 5, 6, 7, 8, 9, 10이 되면 한 자리가 넘어가는 거야. 1, 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0이 되면 또 한 자리가 넘어가는 거야. 2, 0 이렇게. 그게 10이 되면 한 자리 위로 올라가는 거를 10진법이다 라고 하고 우리 컴퓨터는 2진법 쓰잖아. 0, 1, 2가 없어. 그럼 2면 넘어가서 1, 0. 그 다음에 1, 1, 2, 0인데 1, 0인데 그 다음에 1, 2를 쓸 수 없으니까 한 자리 올려서 2, 0인데 2, 0은 또 쓸 수가 없으니까 1, 0,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10진법이고 그 10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만 생각을 해봐도 되고 이 숫자를 x라고 표현을 하면 뭐 n이다라고 표현하면 나는 요 지수만 써먹는 거라고. 지수는 로그의 미시 밑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진법은 로그로 표현하면 미시 10이 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10진법을 가장 많이 쓰니까 미시 10인 로그의 10은 뭐 한다? 생략을 해서 우리가 이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했고 그 상형 로그에서 로그에 지금 문제에서 6.78이라는 숫자가 0.8311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숫자의 상형 로그 값이 하나 주어지면 우리는 그 상형 로그 값은 정수 부분하고 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지금 소수 부분이지. 자, 이 상형 로그 값에 어떤 숫자의 상형 로그를 쳤을 때 나오는 그 값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이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결정해.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결정한다라고 하나 본데. 자, 6, 7, 8이라는 숫자가 다 나왔잖아. 맞냐? 1번도 6, 7, 8, 2번도 6, 7, 8, 3번도 6, 7, 8, 4번도 6, 7, 8, 5번도 6, 7, 8.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똑같다? 얘네들은 뒤에 숫자 6, 7, 8이라는 숫자가 배열되려면 똑같은 6, 7, 8이라는 숫자가 배열이 되려면 이 소수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다음 요 n이라는 정수 부분 이 n이라는 정수 부분이 양수인 경우 이걸 이제 보통 0이지 지금 보통 이제 n이라고 해. 이게 양수이거나 0이면 얘가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의 수인 숫자고 얘가 음수면 소숫자 말에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67.8은 요것만 보고도 할 수 있어. 67.8은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 요렇게 한 거야. 로그에 67.8이라는 거는 로그에 6.78에다가 얼마? 로그에 10을 더한 거지.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10 해야지 이거 나오고 곱하기 10이니까 진수에서 곱해져 있는 10을 로그 길이로 나누는 거야. 미시 같은 로그 길이로. 그러면 얘가 얼마나?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저기 0.8312니까 1.8312 이렇게 쓸 수 있네. 근데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차피 678 숫자 배열은 똑같으니까 상용도구 값의 소수 부분은 똑같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수 부분 1이니까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이면 거기다 숫자 하나 더한 거 두 자리 숫자다. 두 자리 숫자잖아. 여기 67.8 정수 부분이 두 자리 숫자. 그래서 얘를 보고 이거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678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 0.8312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정수 부분이 두 자리 숫자니까 1로 시작해야 된다고. 1. 얼마로. 그래서 이렇게 바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6780 로그에 6780은 숫자 배열 678 똑같다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를 6.78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표현 안 하고도 그냥 하나, 둘, 셋, 네 자리의 정수니까 3. 그 다음에 뭐 숫자 배열이 똑같으니까 8312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문제는 아마 미시 10인 로그에서 이렇게 숫자가 똑같으면 이것처럼 6.78 곱하기 10으로 표현을 하고 로그의 성질로 쪼개고 이거는 0.8312고 얘는 1이니까 1.8312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 소수 부분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상용도구 값의 정수 부분 가지고 뭐 자릿수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연습하면 이제 되니까. 그러면 우리 로그에 0.678은 이제 소수 밑으로 넘어갔어.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음수일 때는 소수점 아래 n번째 그대로 요거 n이라는 숫자 그대로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첫 번째에서 나왔고 숫자 배열은 0.83이다 라고 항상 무슨 수로 써야 되냐 이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 부분으로 써야 돼. 양수로 써야 돼. 자 뭐냐 로그 밑에 0.0678 0.0678은 소수점 아래 하나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마2 플러스 두 번째 자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678이니까 소수 부분은 8312다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1688이 나왔다 그 말이야. 얘도 계산을 하면 0.1688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렸네. 이거를 딱 보고 지금 딱 보고 상용도구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 자릿수하고 정수 부분의 자릿수하고 숫자 배를 결정한다는 그 역할을 가지고 상용도구 값을 구한 거고 애초에 이게 살짝 나는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로그 0.678이라는 놈을 내가 알고 있는 6.78하고 10분의 1이네. 10분의 1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문제에서 얼마나 했다? 0.83 먼저 이렇게 쪼개고 한번 써야겠네. 로그 얘는 6.78 더하기 미시 같은 로그에 덧셈이 곱셈이니까 이렇게 로그 10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네. 로그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1 그래서 얘는 0.83 아까 1이고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이거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1688 이건데 이제 얘는 잘못된 거 같고 잘못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봐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쪼개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바로 딱 알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놓으면 좋다고. 다시 딱 두 개만 해볼게. 거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로그에 678000 이거요. 678000이요. 그럼 숫자 배열은 678이잖아. 소수 부분은 똑같아야 되고
얘의 자릿수, 정수분의 자릿수가 1, 2, 3, 4, 5, 6이니까 6자리니까 정수분이 5여야지 6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다? 5.8312다 라고 쓸 수 있다고. 다음 로그에 0.000678 얘가 0.000678 이거는 숫자별 6, 7, 8은 똑같은데 얘는 소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사고 네 번째에서 나왔으니까 마사고 플러스 항상 양의 소수 부분 0.678 678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0.8312 이거라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3.1688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혹시 이제 봐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1688이면 소수 부분이 1688이고 8312니까 숫자별이 다른 거 아니냐?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얘는 마3 플러스 마이너스 0.1688이라고 써 있는 거야. 항상 뭐라 그랬어? 양의 소수 부분 형태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고 빼주는 작업을 해서 이걸 뭐다? 마4 플러스 이거 둘이 계산하면 0.8312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8312, 8312 똑같으니까 678, 678 이렇게 숫자별이 똑같은 거야. 요것이 조금 어렵기는 해도 일반적인 이런 계산으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678, 678, 678 숫자별이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은 똑같고 정수 부분, 상용동 값의 정수 부분이 이 앞에 이런 숫자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결정하더라고 이해하면 바로바로 딱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조금 사라진 내용인데 요 개념을 일부러 조금 알아두면 훨씬 문제를 접근하고 조금의 심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살짝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귀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현도구의 활용 문제에서 아마 이런 거, 이 정수 부분과 이제 이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보통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보통 소수 부분의 합이 2다, 아니면 그 상현도구 값의 차가 정수가 나온다, 아니면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식으로 상현도구 값의 소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값들의 합으로 좀 활용을 하는데, 우리 77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10보다 크고 x는 얼마냐? 100보다 작대. 맞아? 자,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데, 자, 로그 x 제곱과 로그 x분의 차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값의 곱수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내가 로그라는 범위, 로그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각각에다가 상용도구, 미시집인 상용도구를 취하면 얘가 1이잖아. 1보다는 크고 로그 x는 2보다는 작다. 이 범위에 있다라고 쓸 수 있네. 일단 로그의 상용도구, 로그 x의 범위를 나왔고, 그러면 로그 x라는 거는 1점 얼마다라는 소리잖아. 로그 x는 1점 얼마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로그 x라는 놈은 1 더하기 어떤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로그 x는 1 더하기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알파라는 거는 0보다 크고, 여기 0이면 안 되잖아. 0이면 1이니까 여기 없지. 여기 통호가 있으면 여기 0이 되면 되겠지만,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지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양의 소수 부분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지금 로그 x 제곱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로그 x분의 1 이거의 차 로그 x분의 1 이거의 차가 뺐더니 얘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수 한글로 써도 되고 n이다 라고 써도 될 거고, 이거는 정수. 자, 그러면 요 2는 앞으로 떨어져서 2 로그 x고, 다음 얘는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떠서 플러스 로그 x니까 총 3 로그 x냐?
3 곱하기 로그 x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되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 로그 x의 범위를 아까 알아놨잖아. 로그 x라는 놈은 3분의 정수네. 3분의 정수. 3분의 정수. 됐어? 그러면 이제 로그 x라는 거는 3분의 정수인데 내가 정수를 넣어서 이 범위에 있으면 돼. 그러면 정수가 3은 안 되네. 3이면 3분의 3이니까 1이잖아. 안 되지? 정보 없으니까. 뭐부터 돼? 4부터 되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 3분의 4일 수 있고, 그 다음에 5 넣으면 3분의 5일 수 있고. 맞냐? 그 다음에 6 넣으면 3분의 6이니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네. 2개밖에 안 되네. 이거 로그 x 값이 3분의 4이거나 3분의 5이거나 이렇게 2개. 근데 여기서는 소수 부분을 구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를 구하래. x. 자,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로그 x가 로그 x가 3분의 4일 때 x는 3분의 4일 때 x는 미세 지수승. 즉 이때 x는 10의 3분의 4제곱 이거고. 다음 로그 x가 미세 여기 3분의 5일 때 로그 x가 3분의 5라는 말은 10이 생략돼 있다고. 10의 3분의 5제곱이 x네. x는 10의 3분의 5제곱인데 이거 2개밖에 없는데 그런 x 값을 뭐해라? 곱하라네 문제에서. 그래서 10의 얼마? 3분의 9제곱이니까 3제곱. 그래서 답은 10의 3제곱 써있네. 이런 식으로 뭐한거요? x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어떤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여기서는 x를 구하라는 거고 거기서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다양해.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적당히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왜 귀가 뭐 먹었냐? 자, 다음으로 옆에 보면 우리 지수에서도 나왔을 때 지수에서도 모의고사 형태 수능형 문제 글로 딱 써있는데 그 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식을 좀 해석을 하고 그거에서 로그에 나왔다는 말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해석해서 어떤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로그의 성질로 구해봐라 라는 문제 유형이고 우리 79번을 한번 보면 이상한 말들이 많네. 여기 항상 이 문제들은 초원 지역에서 풍속은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변하고 어느 초원 지역의 지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R이고 높이가 H고 지면으로부터 지형지물의 평균 높이가 H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Z 해서 우리 중요한 거는 어떤 식 항상 이런 식이 나온다고. U Z는 U 곱하기 로그에 R분의 Z 빼기 H. 자, 이거고, Z 빼기 H는 R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게 만들었대. 우리를. 진수 조건을 만족했다. 그 말이고, U는 상수래. 자, 이런 식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하겠냐.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 거친 정도, 이런 거 다 그냥 잘 몰라도, 그냥 그 문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밑에 나오지. 자, 지표면에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0.1에. 그럼 뭐가 0.1이라는 소리야? R이 0.2다, 이 말이지. 지표면의 거친 정도, R이 0.2.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 지형 지물의 평균 높이는 H라고 했어. 그 H가 0.3이래. 그거인 어느 초원 지역에서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7.5일 때의 풍속.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Z가 7.5일 때 요럴 때 높이가 U1이래. U1 그럼 U1 구할 수 있네. 자, U는 U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U 곱하기 로그에
R이 7.5였고 여기 7.5. 그 다음에 Z 빼기 H. R이 뭐 0.2네? R이 0.2였네. 0.2고 그 다음에 Z 빼기 H 7.2? 그럼 얼마냐? 2로 나누면 3.36인가? 그러면 U 곱하기 로그 36이고 다음 지편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 43.5. 그러니까 그 어떤 지형 지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에서 보면 그냥 어느 초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거친 정도하고 뭐 평균 높이는 똑같다 그거지. 얘는 0.2고 그 다음에 뭐 평균 높이가 0.3도 똑같은 지역인데 그 다음에 지면으로 높이 Z가 7.5일 때의 풍속하고 그 다음에 43.5일 때의 풍속을 구해봐야 이제 43.5일 때의 풍속 이게 U2? 그럼 U2는 Y 곱하기 똑같이 로그의 0.2분의 43.5에서 아까 Z에서 H 0.3을 빼면 43.2 이거냐? 그럼 이건 얼마? U 곱하기 로그에 21.6인가? 그럼 216이냐? 216이제. 그래가지고 U1분의 인원분의 요놈.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는 U1분의 U2 U1분의 U2 그럼 U1은 U 곱하기 로그 36이었고 얘는 U 곱하기 로그 얼마였어? 216이었지? 됐어?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자 216은 6의 몇 제곱이냐? 6의 3제곱이지? 얘는 6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3 곱하기 로그 6이었고 얘는 2 곱하기 로그 6이었네. 살아서 얼마나? 2분의 3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게끔 문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였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미조건, 진수조건,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들 쭉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식의 값을 구한다든가 식을 간단히 한다든가 주겠고 미시 10인 로그, 상용 로그는 가장 많이 쓰인다. 상용 로그 가지고 어떤 값, 상용 로그 값 가지고 아까 자릿수라든가 숫자 배열 기본적으로 그냥 미시 10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 근데 약간의 좀 심한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거니까 소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시험도 잘 나와.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뭐 이렇게 차가 정수다 뭐 합이 정수다 뭐 이런 거 잘 나오니까 한번 연습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 1등 문제 하게 잠깐 쉬었다가